한때 정말 갖고 싶었던 차인데. 네, 저는 인천에서 온 36살 이재근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 BMW의 52Y 04년식 모델입니다. 코드네임은 260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소개하기 전에 독일의 프리미엄 3대 브랜드인 벤츠, BMW, 아우디의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 차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요? 네. 우선 벤츠 같은 경우는 더 베스트 월 나띵에서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S클래스, 그러니까 각사의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나 7시리즈나 아우디 A8을 타보면 S클래스의 그 시트, 안락한 시트, 그 다음에 이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 소재, 이거는 뭐 경쟁자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S클래스 신형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브랜드를 다 압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 오브 테크닉 해가지고 기술을 통한 진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승용차에다가 디젤 엔진을 얹었고요. 세계 최초로 아우디가 세계 최초의 디젤 엔진 장착이에요? 세단에다가. 세단에다가? 네. 벤츠가 아니고요? 벤츠는 1970년대 말에 디젤 승용차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판매량에 제일 성공시킨 거는 아우디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르망 대회에서 최초로 디젤 엔진을 출전을 시켜서 우승을 함으로써 그 TDI 엔진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4륜구동 시스템은 있었지만 아우디가 승용차에다가 4륜구동을 넣고 그 전에 잠깐만요.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FF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쿼트로 시스템을 승용차에다가 접목을 시켰고 그걸로 가지고 스키점프대에 올라서 광고를 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우디의 특징은 이제 그런 디젤 엔진, 쿼트로 이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에 보시면은 다 쓰여 있지만 슈어 드라이빙 플레저 해가지고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걸 주기 위해서 차체 강성이나 무게, 그리고 무게 배분까지 완벽하게 5시리즈가 됐든 7시리즈가 됐든 3시리즈가 됐든 그런 것들 완벽하게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낮은 급인 렉서스 IS 250보다 휠베이스가 15cm가 길지만 무게는 오히려 160kg이 더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렉서스 IS250이 207마력이고 이거는 192마력, 15마력이 뒤지지만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렉서스보다 더 경쾌하게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환상에는 한 9km 정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한 10km 이상 체감 속도, 그리고 트릭 컴퓨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해보면 80km의 크루즈를 켜보면 14km 이상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5시리즈긴 한데 밑에 급인 3시리즈랑 실내가 거의 똑같아요. 물론 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대충 보면 이거 3시리즈야 5시리즈야? 그냥 휠베이스만 다른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실내 디자인이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컵홀더 위치가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조수석에만 왜 컵홀더가 2개 있나,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센터 콘솔 박스를 보면은 굉장히 좁아요. 거기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거를 이쪽 풋브레이크를 넣어서 좀 살렸으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이거는 이 60 초기 모델인데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아예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나중에 나온 후기 모델에서는 트렁크 버튼을 만들었지만 이 모델은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굉장히 빨리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이 후기에 나온 F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F30 같은 경우에 레버식이긴 해도 그래도 저렇게 한 번에 열리지 않고 한 번 꽉 꼈다가 천천히 부드럽게 열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525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뭐 엔진 출력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뒤에 보면 후석 커튼이 있어요. 이 후석 커튼 같은 경우에는 BMW 740i 이 65 모델에도 L 버전이 아니면 뒤에 없어요. 근데 얘는 52i지만 뒤에 후석 커튼이 뭐 수동이긴 하지만 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선택을 했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벤츠, BMW, 아우디의 그 철학을 얘기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급의 차를 사면 항상 비교를 하는 게 5 시리즈, E클래스, A6예요. 그러면 벤츠가 좋냐, BMW 좋냐 이런 게 아니라 벤츠를 타는 사람은 뭔가 좀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벤츠를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운전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BMW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 경쟁 모델인 이제 벤츠의 W21 모델 같은 경우에 같은 급, 그러니까 2400cc, 240K 같은 경우에 배기량이 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력수는 177마력으로 많이 딸려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는 그 3사 브랜드 중에서 BMW가 제일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TDI랑 쿼트로만으로 모든 단점들을 다 희석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엑스드라이브니 포트로닉 나오고 디젤이 나오면서 사실 아우디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우디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디젤 엔진과 그 쿼트로 시스템의 그 바운더리가 가장 넓기, 그 종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우디의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노 사장님이 서스펜션과 지오메트리에 대해 그 차이를 모르지 않느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 차라는 게 단순히 뭐 서스펜션만 가지고 그 차의 그 승차감을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엔진의 위치, 무게 중심, 무게 배분,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승차감을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노 사장님이 지오메트리를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있죠. 난 모르는데? 리뷰어 갖고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끝났나요? 짧게 잘해주셨고 형님부터 질문 있으면. 그 뭐지 이거 현실적인 차량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해서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유지 관리비 위주의 컨셉으로, 이건 어떤 컨셉으로 하죠?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11월에 구매를 했고요. 이전에는 제가 265 740i를 운행하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740에서 5 시리즈로 왔지만 그래도 이 수입차 타는 그 느낌, 그다음에 BMW만의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걸 했고, 이 차가 가격이 그때 당시에 MD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한 반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수리비가 아직까지 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고급류 넣으면 한 15,000에서 2만 킬로까지 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외 별다른 수리비도 없고 7 시리즈에 비해서 수리 유지 관리비도 적당히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뭐 슈퍼카도 좋지만 슈퍼카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차지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뭐 1,000만 원대 추천할 만한 수입차, 뭐 2,000만 원대 추천할 만한 수입차, 그런 되게 매력적인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 사장님이 차를 극한의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까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규어 XE를 뭐 깠어요. 그러면은 제규어를 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규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벤츠, BMW, 아우디가 너무나도 흔해서 나는 대안으로 나만의 뭔가 좀 갖고 싶다. 그렇다고 그 위급 가기는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규어 이쁘니까, 그리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또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액션캠을 구매를 해서 이제 리뷰를 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모트라인에서 보던 그런 느낌하고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글 쪽으로 좀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하던 차에, 그러니까 영상을 아예 포기하고 있던 차에 리뷰어 그걸 보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조목 잘 하세요. 이걸 뭐 차를 가지고 설명도 잘 하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랑 같이 만약 한다 그러면라고 했을 때는 컨셉이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너무 잘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그러니까 전달력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뭐 왜 뭔가 잘하면 이렇게 시샘을 해요? 뭘? 나는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뭐든 컨셉 뚜렷하고. 근데 일단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불합격으로. 네.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의견이 비슷해요. 정말 차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 BMW에 대한 뭐 전체적인 의견도 다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 많이 알고 있구나 차에 대해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어목저목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뭔가 모르게 되게 심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근 씨가 이걸 만든다면 영상을 만든다면 심심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노 사장님이 그 또치 감독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노 사장님은 되게 밝잖아요. 세고. 근데 또치 감독님은 약간 좀 이렇게 누르는 느낌. 그래서 그리고 한쪽에서 차를 까면은 한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뭐 이런 거. 그러면 본인이 또치 감독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씀. 아니 그런 분야가 민호 다르기 씨는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쉽지만 정말 잘하세요. 잘하셨는데 저는 좀 맨 밑에서 저는 아쉽게도 탈락드릴게요. 재근 씨, 저는 일단 합격이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참가자분들 중에 차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연 첫 번째 참가자였어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높게 보고요. 저도 사실 이 차 528의 마지막 버전의 오너였었고 2년을 넘게 약 3만 킬로를 주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차도 528i 스포츠 버전이었기 때문에 SE 버전이었는데 저는 제 차 트렁크가 그렇게 한 번에 팍 열리는 거를 문제점으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컵홀더가 2개 있는 건 포르쉐랑 같은 방식이죠. 근데 포르쉐보다는 얘가 운전석이 더 멀어요. 왜? 가운데 센터 터널이 더 넓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되게 좋았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센터 콘솔이 좁다라는 것도 되게 정확한 지적인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그 파워 슬라이드 비슷하게 재현한다고 애들이 원래는 파워 슬라이더가 악셀 전개를 통해서 출력을 더 주면서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걸 파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제 약간 어설픈 헝그리 레이서들이 이게 해놓고 잠가놓고 이제 ESC 끄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 두고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너무 빠르게 개입되니까 이 기억도 안 되니까 다 족동식으로 바꾼 건데 그런 부분 지적도 되게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이 실내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리뷰어로서 보여줘야 될 많은 점을 보여줬고요. 내가 오너였는데 나도 무의식 중에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 지적해 준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리뷰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잘 어울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